이렇게 보세요.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필집에 작가의 말에 쓰여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수필집을 한 권 낸다는 것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필집을 보게 되면 항상 첫머리에 작가가 이 책을 엮으면서 펴내면서 작가의 말 등의 그 글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득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수필집의 작가의 말을 함께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에는 마법이 있을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삶에는 마법이 없다 라는 식의 논리가 쭉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아주 예전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 마법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 따라서 그것이 마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었고요. 또 이처럼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시대가 변화되고 있고 발달하고 있는 이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마법에도 우리가 흔들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마법은 분명 우리의 감성을 흔드는,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또 감동의 물결을 주는 그것이 바로 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글쓰기, 특히 우리 개인의 일상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수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하다가 조금 엉뚱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엮은 수필집의 작가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몇 권의 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수필 미학사에서 낸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동민 작가님이십니다. 이 책이 2014년도에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하고는 또 좀 오래전이기 때문에 작가의 마음이 또 지금은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이렇게 책을 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살짝 몇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탓일까? 요즘의 글에는 삶에 대한 어설픈 고뇌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하잘것없는 삶의 부스러기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의미들이다. 글을 읽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회한도 있고 슬픔도 있다. 분노도 있고 후회도 있다. 그런데 이미 종이 위에 붓자국을 남겨버렸으니 지울 수 없다. 인제 어찌할 수 없으나 새로운 삶을 산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싶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미우나 고우나 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흔적들이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내 글이 누군가에게 가시오, 가지 마시오 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2014년 5월 이동민이라고 작가의 말을 담아 놓았습니다. 속 내용은 여러분들과 또 시간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필집 중에서 이번에는 쾌락의 이해라는 제목의
박기호 작가님의 책입니다. 박기호 작가님은 이렇게 책을 펴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경우 수필은 연구할수록 아름답다. 끝없이 나를 설레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긴장시킨다. 운명처럼 좋은 소재를 만나 잠 설쳐가며 가까스로 수필 한 편 쓰고 나면 자신이 더욱 새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짐을 느낀다. 마음과 달리 글이 늘 조잡함에 머무는 나의 공부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어느 분야든 프로가 된다는 것은 팔을 뻗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깨금발을 하는 작업 일터이다.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서야 어떻게 독자에게 감동을 줄까? 나는 이 순간에도 묵은 때를 벗고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위해 내 안의 거품을 쉼없이 걷어내고 있는 중이다. 2017년 겨울 소진 박기호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는 걸 보면 늘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있는 것은 매화 정에 취하다의 신형우 작가님의 책입니다. 우리 신형우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까를 살짝 엿보겠습니다. 책머리에라고 되어 있고요. 걸어온 길이 안개 속에 흐릿하다. 꽃바람 부는 달에 책쓰기 포럼과 인연이 닿았다. 시작할 당시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까닭 없는 우울증으로 생활은 탄력을 잃고 멍하니 지내는 날이 많았다.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잃었던 평상심이 그리웠다. 몇 가지 다른 일에 참여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글쓰기도 치유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솔직하게 풀어놓는 수필쓰기에 정성을 쏟았다. 첫걸음은 쉬었으나 갈 길은 묵정밭이었다. 고개를 만날 때마다 후회하기도 했다. 잘못 들어오지 않았나? 선택에 대한 기쁨보다 두려움이 나를 더 괴롭혔다. 회의에 빠질 때마다 같이 고민해준 가족과 글벗이 있어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넜다. 이렇게 선생님의 책머리에 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수필집을 만들어내시고도 책머리에 써있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떨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지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타나는 어떤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 또다시 뭔가 힘을 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게 있는 책은 밥그릇춤이라고 하는 우리 하재열 작가님의 수필집입니다. 우리 하재열 작가님은 책머리에 어떤 내용을 읊었는지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써 여전히 앓기만 하는 나와 마주친다. 갈수록 드센 나를 내미는 세상 일이 버거워서이다. 들어주지도 않을 말을 왜 할까도 싶었고 풀어내는 솜씨도 어설프기만 하다. 부닥치는 곳마다 내 말은 더듬거렸다. 사는 밥그릇 깨지 않으려면 그릇 놓인 곳에 말을 잘해야 하는데 난 그런 재주가 없다. 재기만 하다가 뒤쫓는 헛말을 자주 했다. 하고 싶은 말은 늘 가슴 한쪽에 쓸려 뭉글거렸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끝말미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세상이 미덥지 못하다. 귀를 흔들고 지나가는 말들이 불안하다. 어려웠어도 지금껏 먹고 살아온 이 땅의 밥그릇을 내 밥그릇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다. 하여 허공에 던지는 돌팔매 같은 말도 해가며 사는 일이 안온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2018년 11월 하재열이라고 이렇게 책머리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온화한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고요. 또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도 아주 취미로 근사하게 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걸 사파해서 굉장히 근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손에 있는 건 박두흥 작가님의 어머니의 눈빛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우리 박두흥 수필가님은 어떻게 책머리에 본인의 마음을 담았는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마음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글쓰기의 매력입니다. 당연히 글쓴 이는 생각이 여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같은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있기를 기다리고 글밭을 더 다듬어야 할 시기라는 응답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인생 2막을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되묻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머리의 내용이 연결되고요. 2016년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의 박두흥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우리 작가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제 손에 있는 책은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정산준 작가님의 수필집입니다. 책을 엮으며 어떤 마음으로 엮으셨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까지도 함께.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행복도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습관이 될 때까지 삶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한다. 내게 끝없이 최면을 걸어야 한다. 내 삶의 불편함이 평안함으로 승화될 때 행복과 화목의 빛이 들겠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 큰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구원의 손길. 이렇게 이어집니다. 2017년 4월 행복한 사람 정산준으로 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트 색깔의 예쁜 표지를 하고 있는 홀씨 하나 떨어져 김정호 작가님의 수필집에 작가의 마음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난다. 덤벙대며 허둥지둥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연륜을 더하여 부끄러운 고희를 맞는다. 생의 주체인 인간 자체가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라지만 허둥지둥 살아온 날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가 또 한 권의 수필집을 엮어낸다. 미련이 가슴 가득 남는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중간쯤에 보면은 마음속에는 항상 천이무봉을 꿈꾸고 있지만 아직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두 번째 수필집도 역시 어떤 것은 벌레가 먹었고 덜 익은 풋내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또한 부끄럽다. 2016년 봄날에 김정호 수필가님이 이렇게 아주 겸손한 마음을 담아 책머리말을 쓰시고 아주 알찬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또 예쁜 파란색 표지의 초승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서정 작가님의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작가는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이 책을 엮어갔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기억 속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다. 돌아가신 부모님, 멀리 있는 언니와 친구들, 유년의 나, 지나온 나의 삶을 만나 때론 기뻐서 웃었고 또 가끔은 슬퍼서 울었다. 책을 엮으며 다시 읽으니 모두가 사무치게 그립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또 슬픈 대로 나를 정화해 주었다. 수필이 가진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온 세상에 장미꽃 향기가 가득하다. 5월의 장미처럼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오는, 그러면서도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글을 언젠가 꼭 쓰고 싶다. 요원한 꿈이지만 꿈꿀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 2018년 5월 김서정으로 이렇게 책머리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서정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느낌은 소녀 같으셨어요. 아마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단어 하나하나, 문장, 문단, 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치는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멋진 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 남향집이라는 제목으로 윤정혁 작가님의 수필집이 제 손에 있습니다. 책머리에 어떤 내용을 썼을지 잠시 보겠습니다. 수필쓰기는 영혼을 마주하는 진지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필은 사는 일을 소홀히 말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내게 보내옵니다. 쓰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나마 이쯤이라도 덜 추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과 글쓰기 덕입니다. 축복이자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란 지우기와 감추리기, 매듭짓기입니다. 내 글이 PC에서 빠져나와 책이 된다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비난을 감수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대로 수필을 쓰는 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책머리에 너무나 겸손한 선생님의 마음이 촘촘히 써 있고요. 2018년 1월 윤정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책머리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읽으니까 다시 이 책 내용에 대한 마음과 어떤 선생님의 마음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모두 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해서 작품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또 뭔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 핑크색의 뒷모습에 반하다 요 수필집인데요. 이거 가장 최근에 제 손에 와닿은 책입니다. 박미정 작가님의 수필집입니다. 뒷모습에 반하다 라고 제목을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수필을 한 시도 떼어놓지 않았다. 그냥 운명처럼 몸에 붙이고 살았다. 그 결과물을 서정과 서사, 사회, 참여와 기행수필로 분류해 엮었다. 퇴고를 거듭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다. 첫 작품집보다 글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었다. 넓게 봄과 깊게 파고듦은 나에게 영원한 숙제이다. 사고의 근육을 키우려 나름 노력했지만 글과 접목되지 못함이 못내 아쉽고 부끄럽다.
2019년 겨울에 박미정으로 맺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책을 엮으시면서도 다 엮어낸 다음에도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것에 부끄러움을 거침없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수필집 한 권을 받아들 때 마음은 그 작가님의 어느 일정 시기에 그 인생과 또 그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엿보는 기분이 되어서 사실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또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부분에 많은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건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수필가님의 수필집 중에서 첫머리 말을 아주 잠깐씩 함께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그 작품 하나하나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작품을 엮어서 수필집을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가슴에 담기는 뭉클함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찍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삶에는 마법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닥 놀랍지도 않을 만큼 과학은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또 그 감정의 마법을 건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수필 한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이걸 하려고 겁없이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멋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 용기가 난다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덜컥덜컥 겁이 나는 것도 있고요.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선이 문득 신경이 쓰이는 것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이 마음을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감성적으로 나눈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또 오늘 자리에 앉았네요.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수필 한 편으로 아주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